네, 안녕하세요. 이강렬 박사 행복한 유학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레귤러 시즌에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 대학의 얼리가 끝나고 레귤러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리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 전후에서 이제 많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1월 1일 이후에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아마 레귤러 마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리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 학교는 넣으셨어요? 얼리 디스는 하나를 넣고 액션은 뭐 제한 없이 넣지만은 준비 관계상 보통 얼리 디스는 하나 그리고 얼리 액션에 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연구소에도 얼리 디스전에는 하나 그리고 얼리 액션에는 두 개 혹은 많게는 5개까지 넣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얼리에 관계없이 즉 얼리 합격자 발표에 관계없이 레귤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레귤러 학교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얼리 디시전은 조금 높게 쓰였을 거예요. 또 일부 학생들도 얼리 액션에 넣고 싶은 학교를 넣었을 겁니다. 레귤러에는 정말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고 싶은 대학만 넣는 것을 봅니다. 레귤러에는 분명히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이 세 그룹으로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만 넣는 경향을 봅니다. 즉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자꾸 위로 높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세이프티 학교를 적어도 하나 내지 3개는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미국 대학은 앞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SAT, ACT, 스탠다드 테스트 레코드가 옵셔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성과 랭킹에 좀 덜 얽매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 아빠들, 보수적인 한국 엄마들은 그 랭킹에 너무 얽매여서 학교를 고르는 것을 봅니다. 한국 사람이 아는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엄마 아빠들이 아는 대학의 경우에 자칫 자녀들이 넣을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높게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가고 싶은 대학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학비입니다. 미국 대학에 최근에 미주중앙일보를 보니까 가장 비싼 대학이 시카고 대학으로 나와 있고 총 비용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시카고 대학에서 그 학비 순위를 볼 때 한 30위권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과의 학비 차이가 $6,00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사립대학의 모든 학비는 8천만 원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학비 플러스 기숙사비 플러스 식비 플러스 보험료까지입니다. 이 비용을 낼 수 없다면 학비가 저렴한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재정보조, 학자금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랭킹에 얽매이고 명성에 얽매이고 가고 싶은 대학에 얽매이다 보니까 학비 조달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미국 대학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비입니다. 부자 엄마들, 부자 아빠들 상관없지요. 그러나 중산층 아빠들이라면 분명히 학비에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주립대학은 학자금 보조가 없지요. 예,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또 사립대학들은 학자금 보조를 많이 줍니다. 아니, 제가 상위권 대학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상위권도 기준이 나름이겠죠. 특히 연구중심 대학은 20위권 이내가 굉장히 재정보조, 학자금 보조를 많이 줍니다만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갈 경우에 100위권까지도 국제학생에게
재정 보조를 많이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재정 보조를 주는 학교를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 즉 중산층 아빠들은 학비를 중요시 하시고 꼭 재정 보조를 주는 학교를 찾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국 대학은요, 특히 상위권 대학은 Holistic Assessment입니다. 총체적 평가입니다. 금년에 더더욱 SAT, ACT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비학업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위권 대학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준비됐는가를 보시고 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면 에세이, 추천서,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동시에 AP라든지 어떤 그 코스를 들어서 어떤 GPA를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종합적으로 그리고 주립대학을 갈 학생들은 GPA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학 선택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 우리 선배는 나보다 못한 실력을 가지고 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금년에 그 학교로 합격할 수 있겠지요?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 저보다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그 학교 가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그 기록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지난해 합격한 선배와 학교를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정말 많은 맹점, 많은 허점, 많은 함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레귤러 학교를 선정하실 때 지난해 합격한 선배와 절대 비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귤러 대학 선택하는 기준 5가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거에 관해서 더 질문이 많으시면 그 미래교육연구소의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을 기록해 두셨다가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개별 상담을 요청하시면 더 깊은 맞춤형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